라스베이거스. 한때 전 세계가 지구의 오락수도라고 불렀던 도시. 네온 사인이 꺼지지 않는 곳 사람들이 운을 시험하고 돈을 물처럼 쓰며 단 하룻밤 동안이라도 아메리칸 드림을 만끽하던 도시. 하지만 지금 라스베이거스에 발을 디디면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될까? 비어있는 카지노텅, 빈긴 의자, 끝없이 기다리며 지쳐가는 딜러들. 바깥에서는 한때 화려한 호텔에서 일하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이제는 차가운 지하 터널 속에서 잠잘 곳을 찾아 몸을 웅크리고 있다. 무엇이 이 찬란한 천국을 집단적인 악몽으로 바꾸어 놓았을까?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위기일까? 아니면 잠들지 않는 도시의 종말일까? 위에서 내려다본 라스베이거스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의 부상과 몰락을 비추는 거울이다. 라스베이거스가 한때 미국의 돈을 찍어내는 기계라 불렸다면 이제는 수치가 두려운 진실을 드러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카지노의 매출은 6.5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지금은 약 4.5 10억 달러 수준, 단 몇 년 만에 거의 20억 달러가 증발해 버렸다. 호텔 상황도 다르지 않다. 예전에는 매년 약 4,200만 명이 베가스를 방문해 관광 산업에 수십억 달러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약 3천만 명, 즉 1,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사라지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숙박, 식사, 오락 수익도 함께 증발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객실 가동률이 70%로 떨어진 것만으로도 베가스는 약 8억 달러의 호텔 객실 수익을 잃었다.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포커룸은 문을 닫고 반짝이는 슬롯머신은 허공에 빛을 내고 있다. 이제 모두 죽은 자산으로 변해 가는 중이다. 세계와 비교하면 그 대비는 더욱 뚜렷하다. 도쿄, 서울, 파리, 두바이에서는 국제 콘서트 기술 행사, 새로운 오락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베가스는 점점 늙고 뒤처진 도시가 되어버렸다. 한때는 돈의 흐름이 넘쳐나던 곳이었지만 오늘날 카지노의 정막은 오락 제국의 쇠퇴를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다. 매출 수치가 충격적이라면 넌 불빛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비극은 더욱 참혹하다. 황금기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베가스의 거대한 호텔 카지노 시스템을 떠받쳤다. 평균적인 딜러는 연간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를 벌었고 호텔 객실 청소 직원도 국제 손님들의 팁 덕분에 3만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를 벌 수 있었다. 많은 이민자들은 베가스를 빈곤에서 벗어나는 약속의 땅으로 여겼다. 그러나 2025년에 접어들면서 카지노의 손님이 줄어들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불과 2년 동안 네바다의 카지노와 호텔 업계에서 2만 가해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집을 잃는 것과 같다. 베가스의 월세는 1200달러에서 1800달러 사이인데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와 서비스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선택지가 없는 이들은 결국 베가스 터널이라 불리는 어두운 지하 배수 터널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본래 홍수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이곳이 이제는 억만장자와 해외 VIP를 모시던 이들의 임시 피난처가 되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베가스에는 현재 7,000명 이상의 노숙자가 있지만 사회단체들은 실제로는 15,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본다. 파라다이스나 찰스턴 지하터널을 지나가 보면 수백 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몇 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을 집이라 부르며 살아간다. 그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바로 그 상징이었던 도시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라스베이거스는 더 이상 빛의 천국이 아니라 수천 명의 노동자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함정이 되었다.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던 곳이 라스베이거스였지만 이제는 미국인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다. 미국인 베가스는 더 이상 꼭 가야 하는 곳이 아니다. 미국 관광협회 통계에 따르면 휴가 때 베가스를 선택하는 미국인 수가
불과 5년 만에 약 500만 명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일주일 동안 3,000달러에서 5,000달러를 쓰며 숨겨진 비용까지 감소했지만 이제는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로스앤젤레스로 발길을 돌린다. 바다 라이브 음악, 오락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국인 관광객, 주로 서울과 부산에서 오는 이들은 매년 수억 달러를 쓰던 베가스의 충성 고객이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바로 베가스 아웃. 네바다까지 12시간 비행을 하고 5,000달러에서 6,000달러를 쓰는 대신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 싱가포르, 마카오를 선택한다. 이곳에서는 2,000달러에서 3,000달러만 써도 카지노 세계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 포털 네이버에서 실시한 소규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베가스를 더 이상 매력적인 여행지로 보지 않았다. 독일, 프랑스, 영국인들은 한때 연사인과 쇼 때문에 베가스를 사랑했지만 지금은 베가스는 돈을 빨아들이는 기계일 뿐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한다. 파리나 런던에서 베가스까지의 여행은 일주일에 약 7,000달러에서 반달러, 10,000달러가 든다. 항공권, 호텔, 카지노 쇼까지 포함한 비용이다. 하지만 같은 돈으로 바르셀로나, 베를린, 프라하에서 2주일 동안 문화를 즐기고 파티까지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적다. 중동과 아랍 고객 두바이와 도하를 선택한다. 평범한 관광객뿐 아니라 한때 베가스를 지탱하던 중동의 슈퍼리치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아랍의 억만장자들은 이제 스트립에 흥미를 잃었다. 두바이나 도하에서는 개인 빌라, 요트, 선착장, 고급 비밀 카지노, 철저한 보안까지 A to Z 서비스로 환영받기 때문이다. 베가스가 더 이상 보장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중동 관광객 감소만으로도 베가스는 매년 수억 달러를 잃고 있으며 이는 슈퍼리치의 천국이라는 도시 이미지의 치명타가 된다. 문제는 텅 빈 포커 테이블이나 슬롯 머신에만 있지 않다. 라스베이거스 쇠락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 첫째, 비상식적으로 치솟은 가격. 과거에는 스트립 중심가 호텔에서 하룻밤 99달러로 숙박과 뷔페까지 즐길 수 있었다. 지금은 같은 방이 250달러에서 500달러. 게다가 세금 서비스, 요금 주차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리조트비까지 붙는다. 손님은 더 많은 돈을 내지만 서비스는 오히려 나빠져 합법적으로 바가지를 쓰는 기분이 된다. 둘째, 미국 경제 위기. 높은 금리 가계부채가 17조 달러를 넘어섰고 인플레이션은 소득을 갉아먹는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더 이상 사치스러운 휴가에 돈을 쓸 엄두를 못 낸다. 한때 베가스 여행은 아메리칸 드림이었지만 이제는 재정적 부담이 되었다. 게다가 물가 상승과 국제 경쟁만이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조용한 살인자가 베가스를 갉아먹고 있다. 바로 미국의 비자 및 입국 정책이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워싱턴은 모든 관광 비자 신청자에게 250달러의 비자 무결성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즉, 서울에서 온 한국인이나 파리에서 온 유럽인 관광객은 미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베트남 돈으로 약 700만 동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서비스 비용, 서류 비용, 이미 비싼 항공권까지 합치면 부담은 더 커진다. 게다가 심사 과정은 점점 까다로워졌다. 소셜미디어 기록 거주 증빙까지 제출해야 하고 심사가 몇 달씩 지연되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 공항에서 발이 묶일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특히 부산과 인천에서 출발하는 한국인들은 이제 미국행을 주저한다. 한때 베가스를 천국처럼 여겼던 이들조차 말이다. 중동,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출신 관광객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일부 국가는 비자를 신청할 때 15,000달러에 달하는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사실상 체류 도피를 막기 위한 담보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19개국을 대상으로 한 여행 금지 목록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잠재 고객이 출발선에서부터 제외됐다. 반면 두바이, 싱가포르, 도쿄, 마카오는 간단한 절차와 고급 서비스, 안전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앞세워 국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베가스는 단지 비싸서가 아니라 들어가기 어렵고 즐기기도 어려운 땅이라는 인식까지 얻었다. 내부에서는 치솟는 가격, 외부에서는 강화되는 입국 장벽, 이 이중 압박이 매일 베가스의 숨통을 조여온다. 다른 관광지들의 치열한 경쟁. 베가스가 힘들어하는 사이 마카오는 2024년에 22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고, 싱가포르는 고급 리조트를 새로 지었으며 두바이는 도시 전체를 잠들지 않는 오락천국으로 바꾸었다. 아시아와 중동 관광객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런 곳들이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느낀다.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변화. 오늘날 젊은 세대는 룰렛이나 블랙잭 같은 게임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신 음악 축제, K-팝 콘서트, EDM 페스티벌, 디지털 VR 체험, 탐험형 여행을 선호한다. 베가스는 새로운 세대를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지만 도쿄, 서울, 방콕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적응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라스베이거스는 점점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마치 스스로 전설의 이미지를 허물어가는 듯하다. 한 미국인 딜러 45살 스트립의 유명 카지노에서 15년 동안 일했다. 그는 두 아이를 먹여 살릴 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 하지만 인력 감축 이후 그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 오늘날 VIP 손님에게 블랙잭을 나눠주던 대신 그는 사막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긴 줄에 서서 지역 자선단체의 무료 급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씁쓸하게 고백한다. 나는 한때 이곳에 와서 하룻밤에 수십만 달러를 쓰던 억만장자들을 상대했다. 그런데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해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도 살 돈이 없다. 또 다른 이야기, 멕시코 출신의 여성 이민자는 한때 5성급 호텔에서 객실을 청소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저축할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외곽의 값싼 식당에서 일하며 겨우 비좁은 하숙방 월세를 내는 수준이다. 매달 생활은 빠듯한가 옷,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도 못한다. 현지 주민들은 라스베이거스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한숨을 내쉰다. 여긴 더 이상 천국이 아니다. 가난의 덫으로 변해 많은 사람이 꿈을 품고 왔다가 빈손으로 떠난다. 이런 삶의 단편들은 가혹한 진실을 보여준다. 베가스는 빛을 잃었을 뿐 아니라 위기의 톱니바퀴 속에서 수많은 인생을 갈아넣고 있다. 만약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라스베이거스가 수백만 명의 국제 관광객이 꿈꾸던 목적지였다면 지금 그 이미지는 전 세계인의 눈앞에서 퇴색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온 한국인 관광객들은 베가스를 한 번쯤 꼭 가봐야 할 호화 여행지로 여겼다. 그러나 요즘 한국의 젊은 여행객들은 SNS에서 이렇게 말한다. 할리우드 영화 속처럼 화려하지 않다. 비싼 호텔 옆에는 노숙자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낡은 동네도 많다. 그들은 베가스를 다시 찾는 대신 더 안전하고 현대적이며 저렴한 일본, 싱가포르, 마카오로 향한다. 유럽 관광객도 같은 실망을 겪는다. 한 이탈리아 여행 블로거는 이렇게 썼다. 오늘날 라스베이거스는 단지 아메리칸 드림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넌 사인은 여전히 빛나지만 그 뒤에는 지친 도시 생기를 잃은 도시가 숨어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도 불평한다. 베가스는 이제 오락천국이 아니라 단지 돈을 빼앗는 덫일 뿐이다. 파리나 런던에서 최고의 쇼를 즐기거나 두바이에서 안전하면서도 호화로운 휴가를 보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한다. 라틴 아메리카 관광객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한때 충성스러운 고객이었지만 지금은 네바다까지 날아오는 대신 칸쿤이나 멕시코 시티를 선택한다. 그곳에서는 절반의 비용으로 휴양 음식, 활기찬 음악까지 누릴 수 있고 안전함도 훨씬 크다. 국제사회의 시선 속에서 라스베이거스는 더 이상 세계 오락의 수도가 아니다. 아시아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더 젊고 창의적이며 친근한 도시들이
점차 베가스를 대신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변화하지 못한다면 한때 세계 오락의 천국이라 불리던 이 도시는 결국 또 다른 디트로이트처럼 황폐해지고 관광객은 사라지고 과거의 영광만 남은 폐허가 될 수 있다. 베가스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 모든 오락 중심지에 대한 경고다.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서비스는 나빠지며 오락 문화가 달라지면 아무리 찬란한 도시라도 순식간에 어둠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베가스가 여전히 부활할 기회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 도박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때만 가능하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카지노 테이블에 걸 수는 없다.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기술과 가상현실에 투자하고 K-팝 공연과 국제음악 페스티벌을 유치해 서울, 도쿄, 파리, 상파울루에서 온 젊은이들이 모이게 해야 한다. 단순한 도박장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라스베이거스를 필요로 할까? 아니면 우리는 이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것일까? 밤이 내리면 라스베이거스는 여전히 수백만 개의 넌사인으로 눈부시게 빛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은 텅 비어 있다. 화려한 탑들은 껍데기일 뿐 도시의 영혼은 점차 메말라간다. 오늘날 베가스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관광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상징의 몰락이다. 그리고 차가운 질문이 울려 퍼진다. 만약 라스베이거스에서조차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진다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하라. 어쩌면 바로 당신이 라스베이거스의 미래에 대한 진짜 대화를 여는 첫걸음을 만들지도 모른다.